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그린워싱,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벌써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임팩트원이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그린워싱 탐사대란 이름으로 ESG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대학생 기자단을 꾸렸습니다. 이 기자단이 ESG와 환경에 관련된 기사들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린워싱 탐사대가 어떤 기사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이제 이건 두 학생이 시리즈물로 쓴 건데요. 소재로 보는 해외 폐기물 스타트업 시리즈입니다. 해외 폐기물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 폐플라스틱에 대한 스타트업이고요. 간단하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건설재료를 만든다. 건설재료를 만드는 바이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에서도 이제 섬유 산업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많은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 섬유 산업의 분류 과정이 어려워 해결한 솔타일이죠. 사실상 순환 경제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폐기물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 사용 전에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사용 후에 수집하고 수거하고 또 이거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재활용 재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순환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분류와 수거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솔타일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리뉴 ELP와 브라이트마크, 요 폐플라스틱을 원료화도 하죠. 공장에 그 공정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또 사례도 조사를 했고요. 밑에는 작성한 기자 소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두 번째 기사인데요. 이것도 폐플라스틱입니다. 생분해성을 기술을 더한 폴리메터리아라는 기업이고요. 또 플라스틱과 블록체인의 결합, 블록체인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생산부터 이용 처리까지 다 관리하는 엠파워라는 기업. 이게 두 사례고요. 세 번째는 폐유리입니다. 폐유리. 요 폐유리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아까랑 비슷하죠? 수집, 분리, 운반, 관리, 디지털화하는 슬로우. 국내에서는 리코나는 회사가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굉장히 요새 핫하고 이 유니콘을 꿈꾼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글래블 유리를 재활용해서 여기도 건축자재로 많이 나오죠. 아까도 이제 폐기물을 이제 재활용해서 건축자재로 만들거나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연료화하는 그런 기술, 또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리를 분쇄해서 모래로 만드는 글래스 아프풀과 버틀이라는 사례가 있고요. 또 완전한 유리병 순환을 위해서 뉴트럴과 그린글라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베드롤라는 아마 저희 임팩트원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페인 최대 전력 기업이자 또 세계 2위의 재생에너지 기업이죠. 그래서 이 이베드롤라가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 전략을 세웠는가, 그리고 그린 수소와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개만 이렇게 드리는데요. 디지털화는 꼭 나오죠.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산업입니다. 네, 생분해 용기. 제품의 생분해성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생분해된 제품이 그 생분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조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매립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분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분해성 용기에 화장품을 담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다음은 국내 정유 3사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비교해봤다라는 건데요. 빅 오일들 정유사에 대한 탄소 중립 목표를 본 이유는 이제 크게 있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제 좌초 산업, 좌초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석유, 화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국회 내 위원회가 쉘과 같은 빅 오일들에 대해서 그린워싱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국내 정유사들 3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비교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낸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입니다. 네,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이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위헌 심판이 됐었으나 현재는 이제 또 합헌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보고 법무법인 광장의 조혜인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례를 밝혀낸 것입니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업계의 친환경 포장재 왜 중단됐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밌는 이슈죠. 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도시락 결국 사용 중단했는가, 생분해 포장재 중단했는가, 왜 했나, 이런 것들 추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주로 이제 홍보하는 거는 이때 우리가 이런 거 도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중단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모른 채 여기 친환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 같습니다. PLA 필름 포장 친환경이라 할 수 있을까? 네, 참 그린워싱 탐사대인 것처럼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환경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기사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탈리아 최대 석유회사 Eni 이제 그린워싱 기업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이제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어떻게 탈바꿈했느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 이제 오스테드, 덴마크의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풍력 회사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례들,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Eni도 이제 그린워싱 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 소개에도 썼지만요. MZ세대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고 직업 선택과 소비에 ESG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자꾸 들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그린워싱,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벌써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이제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조직의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이들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런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 기업을 또 ESG와 이런 부분, 그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으로 이끌어갈 이제 미래 일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벌써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도 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